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쉬고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달 전에 했던 것이 이 19장에 은하도 8개의 용수, 8개지 용수, 8개의 이거 있죠. 8개 용수인데 이걸 하면서 지난번 했던 앞부분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오늘 해야 될 내용을 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장의 앞부분은 어떤 이야기 했냐면 이 8개가 형성되는데 이 8개가 형성되는데 용수, 수를 쓰는 방법이 어떤 거냐 그걸 이야기했죠. 주역에 8개가 있는데 주역에 8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8개를 이루는 토대가 되는 상수학적 수리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그 주역에서 일반적으로 의리학적 주역에 보면은 이 8개의 상수적, 즉 수리학적 개념은 없습니다. 아마 주역책 보시면 다 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수가 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이냐 수가 왜 주역에 괴상하고 연관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역에서는 수를 쓰는 상수역에서는 주역의 8개가 수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하도낙서를 할 때 그렇지만도 이 세상에 어떤 물상이라는 게 산이다, 바다다, 뭐 사람이다, 나무다, 어떤 물상인데 물상이 있으면 물상 그 자체는 어떤 나무로서 이거리 뜻이 있고 또 바다는 바다로 뜻이 있고 산으로는 산 뜻이 있는 반면에 그 뜻을 갖다가 내재할 수 있는 수학적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수학적 원리, 산수적 원리를 토대로 해서 이 보이는 현상계를 설명하고 그 현상계의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고자 했던 것이 상수역에 해당된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이 19장에서 하는 것도 뭐냐면 이 하도가 8개를 만들어내는데 그 8개가 수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용수니까 수를 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수를 쓰는 방법을 하는 이야기인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 한문을 두 자리 해석할 때는 지난번 했지만도 대가 술목구조가 많아요. 술목구조. 수로 플러스 목적어. 그래서 수로가 되니까 목적어니까 수를 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한문은. 거의가 이게 많습니다. 한문 해석 두 자리 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주술거 되는데 주어 플러스 수로인데 이런 구조도 있지만도 주로 이렇게 술목구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수로 쓴 방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하도수에 이 하도에서 1, 2, 3, 4, 5, 6, 7, 8, 9, 10인데 이 10수가 이 모든 현상계를 드러내면서 현상계가 변해가는 모습을 갖다가 수리학적 제시를 드리는데 이 수리학적 제시가 보면은 이 종으로 6, 1, 양, 또 15, 양, 또 2, 7, 양 이런 식으로 종으로 음양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모든 현상계는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음양이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종의 구조와 그 다음 해무로 또 양, 또 12 동그라미니까 12 이게 왜 죄송합니다 이거 12이라도 여기 되어 있네. 12죠 10. 또 12 또 10은 동그랗게 타고 있는데 그 양을 그러니까 양, 또 양, 또 양 이렇게 횡으로 음양이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 이 두 개가 기본 틀인데 기본 기운이 갖고 있는 건데 이 두 개가 음양이 하나로 합해졌을 때 종의 음양의 기운과 횡의 음양의 기운이 하나로 합해질 때 나오는 방법이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갖고 있는 요 음과 음이죠. 음이. 그러니까 4, 4, 16, 66에 36 해가지고 여기 6이 나오는 거예요. 6이. 종의 6과 횡의 4가 둘이 서로 합배했을 때 공통적으로 6이란 수가 나게 되죠. 또 여기도 여기 8인데 88이 64하고 2인의 4니까 두 개가 4로 해가지고 또 종횡의 음수가 같이 또 작용하는 거죠. 양수도 보면 1, 1은 1, 9, 9, 81 해가지고 1로서 또 종과 형의 기운이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하면 1로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3, 3은 9고 7, 7, 49 해가지고 또 9로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6, 9, 5, 1은 바로 종과 횡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음양의 기운이 통섭대에서 하나로 작용하는 기운으로 정리된 게 바로 1, 5, 9, 4, 16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역에 보면은 이거 나왔지만 또 6, 14, 1, 5, 9가 나오는데 이게 양수는 이렇게 생겼죠. 양수는. 그러니까 1, 5, 9. 그 다음에 4, 12는 음선이 됐죠. 그러니까 요 1, 5, 9는 금기가 나오게 된 근가가 됐고, 그 다음에 4, 16은 공기가 나오는 수리학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수는 이 일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양수는 여기서부터 1, 5, 9로 내려오는 기운 내려오는 거죠. 음수는 하늘의 기운 내려오는 거고 땅은 4, 16이니까 땅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기운과 올라오는 기운이 둘이가 만나가지고 이 금기와 공기가 만나가지고 여섯 남매가 나오는 거죠. 여섯 남매가. 그러니까 그게 금기가 공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섯 남매 장남, 중남, 소남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장여, 중여, 소여 이게 오늘 이제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나오는데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이게 그 몇 쪽에 했었냐면은 62쪽에 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양은 순행이란 말이 나오죠. 양은 순행. 62쪽 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양은 순행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아래에 보면은 음은 역행이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 말인데 양은 순행하는 거고 음은 역행한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거기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현대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이겠죠. 무지세 연력학 제2법칙인데 우주는 존재하는 그 자체부터 지금 현재 오후 낮이 되고 곧 저녁이 되고 밤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우주의 순행 원리라는 거예요. 우주 자체로서는 엔트로피 법칙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이렇게 순행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행은 뭐냐면 과거는 이 엔트로피 법칙 과거는 돌아갈 수 없잖아요. 엔트로피도. 그러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게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항아리에 있는 물이 있다면 물을 엎질러 버린 것은 엔트로피가 작용해서 엎질러 갔는데 그러니까 다시 되담을 수 없는 거죠. 기본 역행 원리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순행과 역행 원리는 현대 물리학 제2법칙에서 엔트로피 법칙과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시 그 안에 보면 63쪽에 끝에서 두 번째 보면 62쪽의 끝에서 천수론 이렇게 쭉 나온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63쪽에서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지수론 해가지고 천수와 지수가 작용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집어는 차는 순수이 역행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수는 하늘의 수는 끊임없이 아까 했지만 아침 해가 떠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천도 수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음수도 양이 독행하지 못하는 거네. 양이 이렇게 가면 음도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양이 가면 음도 계속 같이 따라가는 거지. 양 독행을 못하게 돼.
그 양이 가면서 음이 따라가는 그 모습을 갖고 뭐냐면 순수의 역행이라고 해요. 이 엔도르핀 있잖아요. 그 자체는 우주 원리처럼 순수하게 수략적으로 순수가 되는데 행은 뭐냐면 거슬러 가는 역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디귿도사는 그 다음에 63쪽의 끝에 두 번째 뭐 첨수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물러나는 거 뒤로 후퇴하는 건데 64쪽에 가서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칠수론 또 해가지고 뒤로 물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순수의 역행의 미래지향적인 흐름을 갖다 이제 잡아야 할 거고 지금 현재 64쪽의 끝에서 네 번째 역수의 순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걸 말해요. 이렇게 역수에서 이것도 뭐냐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생각이나 사고 과거로 거슬러 가는데 과거로 거슬러 가서는 이미 지나가는 역수야 수를 거슬러 가는 거예요. 과거 수를. 그런데 그 자체는 이미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 순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잠깐 헷갈렸는데 음 자체로 말하면 이건 역행이고 과거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양 자체로 보면 이건 끊임없이 우주가 돌아가는 순행인데 음양을 대비해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음양이 같이 성행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좀 선생님들 생각을 해보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뭐냐면 그 65쪽에서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가면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그 64쪽에서 보면 위에서 극적 외지하니까 계위 주의야하고 야의 주의 음양지 수남 몽야래가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이러한 음양의 원리를 통해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또 낮이 되고 밤이 되고 하는 이 음양순환의 원리는 무궁하다 해가지고 지난주 끝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낮이 돼가지고 흘러가는 거 밤이 돼가는 흘러 이치는 이러한 수리학적 원리로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로 이제 끝낸 거죠. 지난주는. 오늘 이제 들어갈 거는 뭐냐면은 오늘은 이러한 원리뿐만 아니라 오늘 또 그림인데 1은 아까 그 1, 5, 9, 46이라는 요 수리학적 상수역의 수리학적 개념을 통해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삼남이 삼녀가 나오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수리학적으로. 이 삼남 삼녀는 조금 이따 본문을 하겠지만 또 주역의 건공교의 8개의 기본 틀이 8개가 주역이 8개가. 그런데 주역의 8개가 그냥 8개가 된 것이 아니라 상수역에는 뭐냐 수로 가지고 이런 삼남 삼녀가 상수학적 수리학적 개념으로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요 두 개인데 요 두 개 가운데 5는 중이니까 이건 중이니까 우선 제쳐놓고 9는 태양의 수예요. 태양 4는 태음의 위고 이거는 수예요. 태양의 수고 이거는 태음의 자리고 또 1은 태양의 위면서 6은 태음의 수예요. 이 두 개가 서로 만나가지고 음양이 서로 어울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상이고 이게 하인데 전부 다 이게 상이고 이게 하인데 여기서 보면은 가운데는 전부 다 15, 15, 15 해가지고 전부 다 중5가 가운데고요. 그 상의 가운데는 전부 다 10이나 5가 되니까요. 모든 그래서. 근데 상에는 보면 6, 6, 7, 1, 1, 2, 또 하도 3, 4, 4, 8, 9, 9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이 태음이나 태양의 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가 가운데 응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개요가 되는데 이 가운데는 이게 보통 6개라면 이렇게 괴상이 아래서부터 그래야 되는데
서로 응할 때 1과 4가 응하고 2가 5가 응하고 3과 6이 응하거든. 응하는 게 서로 작용하거든, 음양이. 그런데 주역에서는 요거하고 2와 5가 만나는 가장 어울림 좋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 15, 15 중모 토로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상수역에서. 주역책 보시면 2요, 5요가 맞는 게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그 2요, 5요가 만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상수역을 토대로 하면 바로 중모 토의자로서 만났다는 거예요. 중모 토의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는데 지금 이 순간의 자리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합해진 자리인데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합해진 자리를 수리학적 이야기를 하자면 5와 10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도 이 상하의 가운데 5와 10이 있고 전후에 미래 전후의 가운데 5와 10이 있는 거죠. 그냥 5와 10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의 자리 같은 거죠. 공간, 상하랑 공간과 좌우란 시간이 가운데 있는 거죠. 5와 10은. 공간과 시간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5와 10의 자리가 바로 이 주역 8개에서 주역책을 보시면 앞으로 그렇지만 끊임없이 2요와 5요의 음을 갖다가 중요시하고 그걸 통해서 상스러움을 갖다 보게 되는데 그 원리가 바로 이 하도 낙수 상수학적 개념에서는 바로 중간 5와 10의 자리를 위치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기본 툴로 해가지고 일단 본문 뒤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65쪽인데 65쪽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할 차례죠 오늘. 건지 띄우고 위로 구와 혼지 띄우고 64는 상세기 띄우고 생 띄우고 진손 띄우고 감리 띄우고 간패야라. 요까지요. 자, 건의 159 건의 159 바로 159이 된 거죠. 159 내려오는 건데 그러니까 건의 64 이것이 64 하는 이게 바로 건깨와 공깨니까 이것이 음양이 만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로 뒤섞여요. 음양의 기운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나시겠지 남녀가 만나시겠지 모든 음양의 기운이 서로 만나면 같이 서로 포옹해요. 서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색이만 색자는 찾을 색자입니다. 이 색이 찾을 색. 서로가 한번 만나서 찾게 되면 서로가 서로 그리워하게 되면 똑같은 거죠. 음양이 만나서 서로 그리워한다. 또 서로 찾는다. 그걸 찾게 되면 생이 난다는 뭐냐면 진깨와 손깨와 간깨와 이깨와 간깨와 태깨가 생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장남, 중남, 소남, 장여, 중여, 소녀가 바로 진, 손, 감, 리, 간, 태깨예요. 6남매가 태어나요. 6남매가. 그래 이 6남매하고 건깨하고 공깨 합해지면 뭐냐면 8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찾는 방법 첫 번째 사 띄우고 세거 띄우고 구즉 띄우고 위 띄우고 13이 띄우고 감 10즉 띄우고 위사만이 시는 띄우고 일색이 아까 이거 잘못했네. 여기서 상색이죠. 64는 상색이 서로 찾아서 있죠. 서로 그리워해서요. 아까 해석을 넘어가 버렸네. 그죠?
64는 상색이 생이죠. 상색. 서로 찾아서 서로 고려하면서 이 말이죠. 찾을 색자. 이번에 첫 번째니까 C는 일색 등남. 한 번 서로 찾아서 한 번 서로 끌어안아서 서로 포용해서 등남 남자를 얻었는데 그거 등남이 띄우고 위 띄우고 진지 띄우고 63이라. 여기까지 갈게요. 자, 제일 처음에 사가 또 사가 요 사죠. 사가 세가 9주. 사가 9를 차에서 만났어. 4가 9를 만나면 13이 되죠. 4와 9가 만나면 13이 되죠. 4와 9를 만나서 4과 9를 만난 거죠. 사귀는 거죠. 그러면 둘이 합하면 13이 되는데 13에서 하도수는 10수니까 또 양수니까 양수는 10을 감하면 3이 돼요. 3. 10을 감으면 13이 되니까 9를 감으면 13인데 10을 감으면 3이 되니까 3이 되네. C는 일색이 등남이라. 그 여기 보면 소남, 중남, 장남이 있죠. 또 13에서 3이 와가지고 등남이 진기가 되는 거예요. 진기가 되는 거예요. 장남이 장남. 요게 바로 장남, 등남입니다. 그러니까 진지 63이라 했는데 63은 5, 63. 3이 양께고 10과 6은 음께죠. 63이니까 양께 하나에 진기래. 그러니까 양이 하나니까 아래가 장남이고 가운데 중이고 위가 소남이 장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인계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상수역의 개념, 상수역이면 수리학적 개념으로서 지인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의리역과 상수역에서 바로 관점 차이라는 겁니다. 의리역에는 이런 개념이 없죠. 그 다음에 3자는 3이란 것은 양지 띄우고 장이 띄우고 동어 띄우고 음하지 띄우고 상이라. 이 3이란 것은 요 3이란 것은 요 하도수에 보면 3이란 것은 양이 장하는 거예요. 양이 장하는 거예요. 양이 장하는 것이야. 양이 장하는데 왜냐면 음지 아래에서 요 음이죠. 아래에서 움직거리고 있는 상이야. 아래에서 움직거리는 상이야. 그게 바로 요게 장남이 아래에서 움직거리는 상이라는 거죠. 요게 바로 요 괴상과 통한다는 거죠. 하도의 요상과 통하는 거죠. 팔음 아래에서 양이 움직거린 거지. 3이. 두 번째, 구 띄우고 세거 띄우고 사적 띄우고 위 띄우고 13미 띄우고 가모적 띄우고 위파라니 시는 일색 띄우고 등여이 띄우고 위 띄우고 손지 띄우고 158이라 여기까지 할게요. 또 9가 4를 차이해서 여기 딱 그 4를 차이했어요. 4가 9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찾는 것이 남자가 태양이 수가 4를 차이해서 또 13이 돼. 13이 돼. 그런데 요 13에서는 5, 요 양인 5수를 생수인 양의 국수에 생수인 5수를 가운데 5수를 빼면 8이 돼. 8이 돼. 8이 되니까 요거는 이거 나오지만도 158이 돼 있어요. 158 장녀가 됐어. 이 158이 장녀가 되는데 이 장녀가 되는 상은 어떤 거냐면 8이란 것은 하도수의 8이란 것은 뭐냐면은 8단은 띄고 음지 띄우고 극이 띄우고 입어 띄우고
양하지 띄우고 상해라. 이 8이라는 숫자는 장녀가 된 8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했냐면 음이 극해에서 8은 음지 그 음이 극하는 거야. 수는 음이 극하는 수야. 아주 끝까지 가는 수야. 수인데 그런데 양하지상이라 양이 아래에 있는 상이라 바로 양 아래에 있는 상이야. 요 양이 있는데 요 양 아래에 있는 상이야. 양 아래에서 음이 요 양이 앞을 따라가니까 양 따라가는 뒤에 있는 거야. 양 아래 있는 상이야. 그래서 요 객상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객상하고 상이라. 근데 가운데 10의 문제인데 10 띄우고 세거 띄우고 오적 띄우고 위 띄우고 15이 띄우고 감 10적 띄우고 위오 하니 시는 띄우고 재색 띄우고 등남이 띄우고 위 띄우고 감지 띄우고 6, 5, 4라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중간에 12 또 10수지 12 12 5를 찾았어. 가운데 10이 딱 와서 5를 찾았어. 그럼 15가 돼. 15가 돼. 15가 되어서 감 10 여기다 10을 빼면은 그러면 5가 돼. 5가 돼. 10을 빼면 당장 5가 돼. 5가 된 이는 두 번째 찾아서 즉 두 번째 서로 껴안고 두 번째 서로 포항해서 남자 얻었어. 남자애를 얻었어. 네, 남자애를 얻었어. 이 중남이죠, 중남. 그래서 위 간꾀에 이 간꾀의 6, 5, 4가 돼. 간꾀의 6, 5, 4가 돼. 그러니까 주역에 간꾀라는 것은 상수역의 개념에서는 수가 6, 5, 4라는 거죠. 그럼 간꾀 속에는 6은 수가 되고 5는 토가 되고 4는 금이 되니까 간꾀 속에는 토와 이게 금과 수가 같이 있는 거죠. 수략도가. 간꾀 속에는. 간꾀는 물인데 실은. 금생수가 되고 토가 된 것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자는 또 오자는 양지 띄우고 중이 띄우고 하모 띄우고 음중지 띄우고 상이라. 이 오라는 것은 요 하도의 오라는 것은 양의 가운데야. 1부터 9까지 갈 때 생수 승수의 가운데 있어. 가운데인데 음중지 띄우고 상이라. 음중지상이라. 10이란 음수 가운데 있는 상이야. 자, 요거 보면 간께는 바깥이 전부 다 음이고 가운데 있으니까 요 가운데 있는 요 상 같다니까. 가운데 양이 있는 거와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모습이 상수역적 개념에서. 그 다음에 5. 반대로 5가 또, 검게는 5가 또 타는 거. 5가 10을 타는 거죠. 5 띄우고, 세거 띄우고, 10적 띄우고, 위 띄우고, 15이 띄우고, 가모적 띄우고, 위 10하니, 신은 띄우고, 재색 띄우고, 등여이 띄우고, 위 띄우고, 이지 띄우고, 19라. 위지 띄우고 19라. 그 다음 5가 또 음인 10을 차이했어. 그럼 역시 15인데 여기서 10에서 5를 감하면 10이 돼. 또 10이 됐어. 5를 가면 10이 되는데 이는 두 번 찾았어. 즉 두 번째 양이 건께에서 두 번째 음을 찾아가지고 바로 등여 여인을 얻었어. 여자를 얻었어. 그 중여지요. 중여를 얻었는데 이거는 바로 이계의 1, 19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에서 이께란 것은 그냥 이께이면서도 상수적 개념에서 수량을 대비시키면 1과 10과 9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수량적으로 상수에서. 그 다음에 십자는 이 가운데 10이란 것은 음지 띄우고 중이 띄우고 이어 띄우고 양중지 띄우고 상이라.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도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바로 음의 가운데, 음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음의 가장 가운데 있는 숫자예요. 보통 2, 4, 6, 8 하고 가운데 있는데 이어 양중이산 이 여자는 이 여자를 해도 되고 이 빛날 여자인데 이 여자는 걸릴 여자입니다. 불이 타올랐을 때 나무에 불이 타올랐을 때 나무가 불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모습이 걸릴 여자입니다. 나무에 펴면 불이 타오르는데 불 꽂히는데 불꽃이 뿌리가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게 걸릴 여자입니다. 여자라는 게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양 가운데에 오가 바로 그 원목 같은 나무와 통나무 같은 거죠. 그러면 10이 바로 불과 같은 건데 예를 들어 비유를 쓰자면 그러니까 오라는 양에 걸려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걸려 있는 거죠.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 띄우고 새거 띄우고 일적 띄우고 칠하니 시는 띄우고 삼색 띄우고 소나미 띄우고 위 띄우고 간지 띄우고 74라. 자, 그 다음 6. 6이 띄우고 그럼 6이 그럼 6이 1을 차이했어. 또 1을 6이 1을 찾았어. 6이 1을 찾았으니까 이렇게 만나면 7이 되는 거죠. 7이 되는데 7이 되니 6이 1을 다시는 시는 삼색 세 번째 서로 찾아서 서로 포옹을 해서 등나무를 얻어서 그게 소나무이죠. 바로 이제 소나무 관계죠. 나무를 얻었는데 이것은 바로 관계의 74라. 7과 10과 4라. 그래서 관계는 수리학대로 7과 10과 4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7자는 7이라는 것은 요게 하도 7이라는 것은 요 7이라는 것은 양지 7자는 띄우고 양지 띄우고 성이 띄우고 지어 띄우고 음상지 띄우고 상이라. 이 7이라는 것은 양이 무성한 자리야. 양성이 되는데 양이 무성한 것인데 그런데 위에서 이 음이죠. 이 위에서 그쳐 있는 상이야. 바디 간기가 바로 음께 위에 그쳐 있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 전체 괴를 보더라도 음과 양은 서로 모양이 왔다 갔다 하지만도 그 자리에서 음효와 양효는 서로 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 괴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리되지는 하나의 괴로서 양효, 흠효를 같이 봐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여기서 간계가 요 7이 음위에서 딱 이렇게 그쳐있는 음위에 그쳐있는 듯이 바로 간계도 고리 그쳐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띄우고 새거 띄우고 육적 띄우고 위 7이 띄우고 가모적 띄우고 위이라. 또 1이 이제 6을 차이해서 남자가 여자 차는 것다. 건기가 공기를 차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차는 것 같은 거예요. 공기가 공기를 차는 거예요. 그러면 또 7이 돼.
위치를 했는데 거기서 감호 5를 감하면 2가 돼. 5를 감으면은 2가 돼. 2태가 됩니다. 2가 돼. 이게 시는 세 번 찾아서 세 번 서로 끌어안아서 세 번 서로 포옹해서 등려 여인을 얻어서 이게 소녀가 되는 거예요. 등려 여인을 얻어서 그래서 태의 2, 5, 9가 된 것이다. 태의. 그 태께는 바로 수리학적으로 2, 5, 9라는 수가 모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또 2라는 것은 하도의 2라는 것은 이자는 하도의 2라는 것은 이자는 띄우고 음지 띄우고 생이 띄우고 여러 띄우고 양상지 띄우고 상이라. 이 2라는 것은 음이 생겨나서 음생이야. 음생. 이는 음생이야. 음이 생겨난 것인데 그런데 양우에서 양이 우에서 기뻐하는 상이야. 양우에서 아주 기뻐하는 상과 같아. 그 모습이. 그래서 태계는 바로 양우에서 기뻐하는 거야.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듯이 그 태계는 바로 자기 속에 이 양이 물 속에 하늘이 들어와 있듯이 이 속에 양이 들어와 있는 상이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괴상을 지금 이제 뭐냐면 이 8개가 건개와 공개가 수리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종적 구조의 음양과 행적 구조의 음양이 하나로 통일됐을 때는 태양, 태음의 수와 같다. 태양과 태음의 수와 위가 같아지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사귀게 되면 바로 이 8개 중에 6개의 6남매가 나오게 되는데 이 6남매를 앞으로 지옥을 공부하실 때도 바로 그냥 의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상속의 개념에서 이런 수리학적 사고를 더불어 바라봤을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지금 지옥에서는 이 수리학적 개념 없이 그냥 의리, 관계 갖고 있는 뜻 또는 태계 갖고 있는 뜻을 통해서 해석을 했는데 이 상수역인 하도의 개념에서는 수리학적 개념이 갖고 있는 7은 그 양이고 이 7은 양이고 또 10은 가운데 토고 그 다음 4는 바로 이 음이고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8개 속에. 그러니까 이 8개는 그냥 의학적보다 상속의 개념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원리의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라는 겁니다. 요까지 좀 쉬겠습니다. 네.